자, 금일은 와이로프 심블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입의 심블로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세기 타입의 심블로드고, 이 타입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납 타입의 심블로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잘 모르는 부분은, 와이로프를 볼 때 이 와이로프의 길이 선정에 있어서 120이다, 뭐 150이다, 200이다, 뭐 손톱만큼 하면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 심볼로드 세기에 납이 들어가는 구멍은 확실히 반대편보다 큽니다. 세기의 길이를 봤을 때 얘는 정확하게 70mm짜리 세기입니다. 70mm짜리. 대부분이 규격입니다. 규격인데 최근 들어서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규격이 아닐 뿐이지, 70mm의 세기를 썼을 때에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높이를 맞췄을 때 로프를 꼬았을 때 약 정확하게 120mm를 로프를 꼬기 시작합니다. 자, 120mm에 대한 규격은 이 심블로드 소켓의 길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120mm. 자, 정확하게 120mm로 이제 로프를 꼬겠습니다. 자, 꼬기 전에 로프 바인딩이라고 해서 요즘 최근 승강기 기능사 시험에 나온다는데, 바인딩은 로프를 한 번을 풉니다. 120mm보다 내가 위에. 사실 연선이 있어야 되지만 연선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UTP로 연선을 대용해서 제가 바인딩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바인딩 뭐 433, 533 막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승강기를 한 18년 하면서 433, 533 바인딩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승강기를 처음 국내에 시작했던 LG 산전이나 이래 고찬돌 공법으로 봤을 때, 이 바인딩은 433, 533이 아니라 로프가 저희가 테이핑 이외에 소켓을 했을 때에 소켓이 벌어지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바인딩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바인딩은 내가 정확하게 120mm를 갔을 때, 먼저 승강기 검사 기준에 맞는 바인딩 방법은, 그 방법들을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자, 한 가닥에서 로프 바인딩 선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요걸 한 바퀴 꼬우고, 자, 여기서 좌삼삼, 우삼삼이 나오는 거죠. 좌측으로 3번, 우측으로 3번. 이제 이게 연선이 아니라서 지금 이제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연선으로 하면 자세가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좌측 3번, 우측 3번. 사실 넓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거를 모아서 여기서 다시 꽈배기를 꼬아서, 자, 정리를 하면, 연선으로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배우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바인딩 방법은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배웠는 바인딩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라, 다시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로프 한 가닥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로프 커팅을 하기 위해서 120mm를 재단했는 그 위치에, 자, 제가 배운 바인딩 방법은 로프 반대편이 거의 한 50mm 채 남지 않아서 여기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한 바퀴 트위트를 하고, 자, 이 반대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50mm를 꼬는 거죠. 50mm를 꼬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다시 체결을 합니다. 롱노즈나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죠. 체결을 하고, 꼭다리는 놔둡니다. 어차피 심블로드 통과가 힘들기 때문에 이 체결이 끝나면 로프를 풀죠. 이제 이 바이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소켓에 납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게 되면 로프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꽃다발 해바라기 문양처럼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 현상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납을 전기 테이프로 해서 납을 붓고 나면 당연히 녹겠죠. 그 열 때문에. 로프를 벌리는 사람이 좋다, 안 벌리는 사람도 좋다 다 하는데,
저는 뭐 벌리는 타입입니다. 뭐 일도 벌리고 로프도 벌리고 뭐 애들도 벌리고. 자, 안에 마시엠을 제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로프를, 와이로프를 안으로 꼬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안으로 꼬는 부분은 정확하게 반을 접기 위한 길이 계산 때문에 안으로 꼬여요. 저는 반대로 하죠. 사실 안으로 하면 이 결이 있어서 안으로 편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손가락이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반으로 뒷면에서 로프를 차대로 꼬거든요. 자, 이 로프는 지금 A종이에요. 그 대부분 어떤 시험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 2종을 많이 쓰시던데, 2종은 로프가 많이 성질이 부드럽죠. 부드러워서 2종을 쓰는 경우는 2대1이나 시부 직경이 작은 경우 2종을 쓰고, 1대1 같은 경우 저희는 A종을 씁니다. A종은 뭐 꼬다 보면 손가락이 많이 아프겠죠. 저는 바깥으로 꼽니다. 바깥으로 해도 길이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쪽으로 막 이렇게 해서 아프게 하지 않아요. 이 바깥으로 꼬는 방식은 사실은 로프 길다라 꼬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연습을 하면 꼬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로프가 꼬아졌습니다. 자, 이게 해바라기 모양이 과연 나오느냐. 뭐 해바라기 모양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엄지손가락 하나 눌러주고 한번 모아주면 해바라기 모양은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소켓이 딱 들어가면. 자, 여기 삐져나온 부분 좀 있네. 자, 소켓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이 나와요. 자, 요 길이가, 우리가 받는 요 길이 자체가 심블로드의 끝단 길이입니다. 끝단 길이 때문에 우리가 120을 하는 거지, 심블로드 길이의 측정을 못하고 막연하게 로프 120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켓을 들어가면 되는데, 로프가 보기보다 기네요. 미리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진 않았네. 자, 그러면 대충 뭐 마무리를 할게요. 와이로프 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바인딩이에요. 바인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끝.